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쪼그라들었습니다. 실물과 금융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은 급하게 현금을 푸는 등의 슈퍼 부양책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다급해진 건 눈앞에 닥친 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오후 들어 크게 떨어졌습니다. 먼저 오늘의 금융시장 상황을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빠진 1591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600선이 무너진 건 2010년 5월 26일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빠져 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조 달러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정부의 달러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선물이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셧다운 공포가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은행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25% 늘려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길을 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약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2.2원 오른 1245.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10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3% 넘게 빠지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항공과 여행업입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몰린 곳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오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도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7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품권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활주로입니다. 운항하지 못하는 비행기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내 공항은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 명이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16,000명에 그쳤습니다. 90%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저가항공사에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입니다. 우선 비행기 착륙료를 감면해주고 항공기 주차비인 주기료도 석 달간 면제해줍니다. 손님이 줄어든 공항 상점들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집니다. 담보 없이 빌려주는 신용대출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지금보다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연 취소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공연업계에도 제작비와 관객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어제 국회를 통과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으로는 먼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넉 달간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줍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에도 나섭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늘리는 한편 감염병 전문 병원도 영남권과 충청권에 2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바이러스연구소도 설립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추경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경을 꺼냈습니다. 여당은 재난기본소득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돈을 풀기보다 세금을 깎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 추경이 통과됐지만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회동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지자체가 긴급 투입한 돈을 정부가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에서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 지원을 긍정평가하며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금리 인하와 감세 등 기존 방식으론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현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작정 돈을 뿌리기보단 피해 기업 등을 정확히 찾아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포퓰리즘이야말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중형 세단차 하나 한 대 값에 부채를 지고 태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계와 노동계를 청와대에 초청해 연대와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러는 사이 현금성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 등을 따져 117만여 가구에 많게는 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회원들에겐 수강료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130여 명의 강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처럼 직격탄을 맞은 이들에게 서울시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74만 9천 원 이하면 가족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여 가구는 뺀 17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역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6월까지 써야 합니다. 서울 시민 약 300만 명에 해당되고 전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앞서 전주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 명에게 52만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등 30만 명에게 4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대구도 3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영세업자나 실직자란 조건을 달았는데 서울시는 월소득만 따집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3,271억 원을 끌어다 쓸 방침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국민 한 명에 현금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을 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그리고 유럽도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조 달러를 쏟아붓는 슈퍼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돈 약 1,24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It's a substantial number. We're going big business. We don't want people losing their jobs or not having money to live. 미국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 우리 돈 약 1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초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We're looking at sending checks to Americans immediately. Americans need cash now, and I mean now in the next 2 weeks. 급여세 인하 등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방법 대신 효과가 빠른 현금 지급을 택한 겁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현금 지급안을 준비 중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성인 한 명당 12,000엔, 우리 돈 13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도 돈 풀기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국내 총생산 15%에 맞먹는 3,300억 파운드, 약 496조 원을 기업 대출 보증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도 기업 경제 살리기에 450억 유로, 약 6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나라들이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이례적인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진 겁니까?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영국의 재무장관은 이런 경제적 전투는 처음이라고 했고, 또 프랑스의 재무장관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적인 논조의 영국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정부가 신중함은 던져버리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건가요?
네,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지 말아야 할지 조사를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모든 이들에게 줘서 지갑을 채워주자는 게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입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나 듭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김경수 경남지사 제안처럼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주면 50조 원 가량이 듭니다. 올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겐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미국과 일본 등은 우리보다 채무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돈을 많이 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채무 비율, 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고소득층을 빼고 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한두 가지의 조건만 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미국처럼 고소득층을 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나 독거 노인, 소년 가장, 매출이 끊긴 소상공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이 현금을 나눠줬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쓰지 않고 저축을 해서 결국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